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내 인생에 딱 맞는 직업을 어떻게 찾을까? 라는 인류의 오랜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행복한 직장인이 되는 비결. 사실 이건 100년도 더 전부터 학자들이 연구해온 주제랍니다. 중세시대에는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달랐어요. 노예로 태어나면 평생 노예, 농노로 태어나면 평생 농노. 자신의 인생을 선택할 자유가 없었죠. 너 뭐 되고 싶어? 라는 질문 자체가 무의미했던 시대였어요. 선택의 자유 없고 행복이란 개념도 없었죠.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계급제도가 무너지고 다양한 직업이 생겨났죠. 사람들은 처음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대박! 이제 자유다! 행복해야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됐는데 정작 노동자들이 행복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 시점에 프랭크 파슨스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자신이 선택한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 이 한마디가 현대 직업상담의 역사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파슨스는 직업국 지금의 진로상담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했죠. 파슨스는 행복한 인생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직업 선택 시 3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바로 파슨스의 3요인 이론입니다. 첫째, 개인에 대한 이해. 나는 누구인가? 둘째, 직업에 대한 이해. 이 직업은 무엇인가? 셋째, 과학적 추론을 통한 합리적 매칭. 나와 이 직업은 잘 맞을까? 정말 놀랍지 않나요? 18세기에 나온 이 단순한 이론이 지금 우리가 쓰는 취업 알선 시스템과 똑같아요. 지금도 구직표, 이력서로 개인을 이해하고 부인표로 직업을 이해하고 알선을 통해 매칭하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파슨스의 이론은 미네소타 대학에서 더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파슨스의 이론을 실제로 검증하려고 했어요. 패터슨, 발리 같은 학자들이 개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심리검사를 개발했고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자 직무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1977년에는 직업사전이 탄생했죠. 지금 저희가 당연하게 쓰는 직업심리검사, 직업사전의 시작이 바로 여기였던 거예요. 미네소타 대학에 달리는 구직자들의 공통점을 연구하다가 미네소타 관점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게 특성, 요인 이론의 기본 가정이 됩니다. 첫째, 모든 인간은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맞아요. 여러분, 각자 모두 특별하죠. 둘째, 인간은 선과 악을 동시에 지닌 존재이다. 우리는 자아 실현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잖아요. 여기서는 올바른 결정을 선, 올바르지 못한 결정을 악이라 합니다. 셋째, 선의 본질은 자아 실현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 자아 실현, 진정한 나를 찾는 거죠. 넷째,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여기서 직업 상담사의 중요성이 나오는 거예요. 다섯째, 선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그쵸? 상담사가 선을 실현하도록 도움을 주겠지만 최종 결정권은 항상 내담자에게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해요. 달리는 상담사가 지켜야 할 3가지 원칙도 제시했어요. 첫째, 내담자에게 강요하거나 거만한 자세로 말하지 않는다. 절대 NO! 상담사는 교수님이 아니에요. 둘째, 정보나 해답을 제공하기 전에 내담자가 정말로 알고 싶어 하는지 확인한다. 이게 지금 정말 필요하신가요? 셋째, 상담사는 내담자의 태도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공감이 중요합니다. 또 다른 학자 윌리엄스는 특성, 요인 이론을 바탕으로 구조화된 상담 단계를 만들었어요. 그는 내담자들이 진로 결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패턴을 4가지로 분류했죠. 첫째, 무선택. 진로를 선택한 적이 없거나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는 유형. 저는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라고 답을 하죠. 둘째, 불확실한 선택. 직업을 선택했지만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어 불안을 겪는 유형으로 회계사가 되고 싶긴 한데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셋째,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흥미는 있지만 적성이 없거나 적성은 있지만 흥미는 없는 유형 좋아하는데 잘 못해요 또는 잘하는데 싫어요 라는 답을 합니다. 넷째, 현명치 못한 선택. 입문할 기회가 적거나 실패할 확률이 높은 직업을 선택하는 유형으로 입문할 기회가 아주 적은 직업을 선택하거나 부모가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유형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윌리엄스는 내담자 유형에 따라 3가지 상담 기법을 활용했어요. 첫째, 설명. 검사 자료를 바탕으로 내담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기. 당신의 검사 결과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둘째, 설득.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정리하며 설득하기. 이런 이유로 이 직업이 적합할 수 있어요. 셋째, 직접 충고. 실패 가능성이 높은 경우 직접 충고하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방향은 위험할 수 있어요. 이런 과정을 거쳐 직업을 갖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상담 후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을 추적 조사해보니 직업 분야에서는 만족하면서도 완전히 행복하진 않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직업은 맞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바로 이 질문에서 데이비스와 롭퀴스트는 직업 적응 이론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조직 속에서 왜 행복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고 그렇게 미네소타 3이론이라 불리는 직업 적응 이론이 탄생했답니다. 오늘 우리는 직업 상담의 역사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직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직 안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성장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죠. 파슨스부터 시작된 이 여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자신의 특성과 요인을 잘 이해하고 그에 맞는 직업을 찾아 행복한 직장인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직업 적응 이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 신생 채널인 관계로 구독자가 적습니다. 하지만 이 채널은 분명 빠르게 떡상할 거예요. 그러니 속는 셈 치고 구독해주세요. 만약 지켜봤는데 떡상 안 한다? 그럼 그때 취소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